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금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년 전 집중호우로 크나큰 피해를 입은 구례 주민들이 정부의 배상 결정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치자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10대 이하 확진자가 150명이 넘습니다.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은 갑작스런 설계 변경을 거쳐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가 돼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선거 60일 전인 내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2년 전 여름 집중호우 때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수해를 입은 구례 주민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배상을 충분히 해줄 거라 믿고 기다렸지만 환경부가 내린 배상 결정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주민들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례 공설운동장 한켠에 다닥다닥 붙은 15채의 임시주택. 최하영 씨는 7평 남짓한 임시주택에서 어느덧 두 번째 겨울을 맞았습니다. 난방시설이 변변치 않은 상황에 추위를 피할 수단은 전기장판이 유일하고 칼바람이 새는 벽에는 누런 테이프가 아슬아슬 붙어 있습니다. 실리콘 붙여놓은 게 다 벌어져 버린 게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찬바람이 그냥 냉바람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집다운 집으로 가기 위해 정부 피해 배상을 기다린 최 씨는 신청액의 48%만 배상한다는 환경부 결정에 좌절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내가 70평생 이상을 살았지만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억울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섬진강댐 수해 피해 배상 결정에 구례 군민들이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주민들은 폭넓은 배상을 약속해온 환경부가 동일한 원인과 결론에도 불구하고 합천댐에는 전체 72%를 배상하고 섬진강댐은 1,136억 원의 신청액 가운데 48%만 배상하겠다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에 부당함을 요청하고 재조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리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섬진강댐 8개 시군 단체장 등도 모여 환경분쟁 조정 결과에 반발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하천 피해 관련 법원 판례와 강우량이 얼마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 내용이라며 지역별 차이는 하천 상태 등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해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만족할 수 없는 배상 결정에 임시주택 주민들은 올해도 힘겨운 겨울을 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어제 오후 6시 기준 74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한 달 동안 전체 확진자 1,804명 가운데 10대 이하 환자는 418명으로 23%까지 높아졌고 지난 일주일 동안 10대 미만 70명, 10대 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고혈압과 뇌경색 등 지병이 있던 90대 환자가 숨져 광주의 코로나19 사망자는 49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잔여 병상이 한 자릿수에 머물러 병상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광주시의 경우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있는 29개 중증 병상 가운데 22개 병상이 사용 중이고 잔여 병상은 7개에 불과합니다. 준중증 병상의 경우 28개 병상 가운데 12개 병상이 사용 중이어서 아직은 여력이 있지만 코로나19가 확산세여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추위가 기승입니다. 광주의 기온 영하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시작하고요.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도 이렇게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오늘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가 중요한 때인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 속 대기는 바싹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일주일 연속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무난한 겨울 날씨가 이어졌죠.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난 상태고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준공된 지 반년이 넘었는데도 안전 문제로 무용지물이 된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 연속보도 이어갑니다.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 진출로는 처음 설계 당시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구조는 도로 설계를 변경한 이후에 바뀐 건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다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에 새로 생긴 진출로입니다. 생소하게도 중앙차로 쪽에 만들어져 있는 데다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서 불과 7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급하게 차선을 바꿔야 하는 구조입니다. 차량들이 시속 90km 정도로 빠르게 달리는 1차로에 난데없는 진출로가 설치되면서 연쇄 추돌 사고 등 안전사고 우려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 주행하는 차들이 갑자기 좌유출을 위해서 감속이나 정지를 하게 되면 우유출하는 차량보다 훨씬 더 교통사고 심각도가 높아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의 도로가 설계 변경을 거쳐 탄생했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지산나들목 진출로의 최초 설계 도면입니다. 2016년 이 사업이 시작될 당시 광주시 주도로 설계된 형태로 사람들에게 익숙한 우측 진출로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갓길 차선 쪽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같은 해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 사업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2년쯤 지난 2018년 9월 공사 착공 단계에 이제 막 들어섰을 무렵 일부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현재 설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과정이 뜻밖이었습니다. 광주시가 주민들 요구를 전격 수용해 도로 구조를 아예 딴판으로 바꾸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2019년 초 갑작스런 설계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진출로 방향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자문회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좌측으로 최종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운전자들이 평소 습관과 정반대로 움직이게 하고 터널과 진출로 사이 간격이 몇십 미터에 불과한 구조. 보통의 설계 변경이 도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쪽으로 변경이 돼버렸습니다. 여우 폐하를 하다가 호랑이 만난 격이죠. 민원 때문에 어떤 차선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그 범위가 있는데 이건 그 범위를 좀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십억 규모 공사의 구조를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바꾸어 버린 상황. 갑작스럽고 석연찮은 설계 변경을 시민들은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60일 전인 내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 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와 긴급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합니다.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과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 광주의 핵심 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국회에서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를 만나 미래 광주 100년을 책임질 전략이라며 수건 사업이 대선 공약과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특화단지와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호남권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등도 포함됐습니다. 한우 가격이 수년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육 마리수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서 10년 전 속값 파동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새해 첫 한우 경매 현장을 문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는 아침녘.
한겨울 추위에 소들이 하얀 입김을 내뿜습니다. 경매사와 상인들은 소 상태를 살피느라 분주합니다. 올해 처음 열린 한우 경매. 설 대목을 한 달이 앞두고 큰 소와 송아지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농가나 축협은 새해부터 소값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전국 한우 사육 마리수는 340만 마리. 지금 기르는 송아지와 암소 마리수를 따졌을 때 내년에는 360만 마리 돌파가 예상됩니다. 적정 마리수 300만 마리를 크게 넘어선 겁니다. 단군 이래 사육 마리수가 가장 많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소에게 먹일 배합사료와 풀사료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료값이 오르면서 소값은 좀 하락되거든요. 송아지 가격 고공행진과 도축 마리수 증가 등 소값 파동으로 농가들이 줄도산했던 10년 전 상황이 다시 연출되고 있습니다. 안정되게 가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올해 후반기 돼서는 분명히 하락 추세로 올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정 내 소고기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고 외국산 소고기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가격 폭락 같은 사태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올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김종국 감독은 올해는 반드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겠다며 팬들의 가슴이 뛰는 시즌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에게는 두려움 없는 야구를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몸값 150억 원을 자랑하는 공격과 수비, 주루와 장타력까지 갖춘 국내 최정상급 외야수의 영입. 기아에서만 14시즌을 뛰며 KBO 현역 최다승 투수이기도 한 에이스의 귀환. 팬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 김종국 감독도 이를 잘 알고 있다며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팬 여러분, 가슴이 뛰는 그런 시즌이 만들도록 또 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선수들에게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플레이를 주문했습니다. 선수단 모두가 팀 퍼스트 정신으로 똘똘 뭉치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며 자신은 항상 가장 높은 곳을 지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년 전 고향팀으로 복귀한 이후 줄곧 해결사 역할을 해왔던 최영우 선수도 올 시즌은 달라진 모습으로 팀과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도 그 전보다는 그래도 소통도 잘 되면서 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은 다음 달 1일 설 당일부터 한평 챌린저 스필드에서 올 시즌을 대비한 본격적인 동계 훈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 북구가 무등산에서 영산강까지 한 번에 걸어갈 수 있는 시민의 소슴길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북구는 올해부터 무등산 자락인 군항봉에서 우남산 등을 거쳐 영산강까지 이어지는 친환경 산책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단기 계획으로는 오는 2023년까지 삼각산 정상에서 일동중학교까지 5.5km 구간에 등산 숲길을 조성할 예정이고 2024년까지 지역의 주요 산을 연결해 영산강변부터 삼각산까지 총 10.5km 코스의 산책길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목포를 비롯한 전남 8개 시군 공무원 노조가 선거 관련 업무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공무원 노조는 공직선거 투개표 사무의 일정 비율을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맡고 있지만 수당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다며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수당 인상과 휴일 보장, 선거 업무의 업체 위탁을 요구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 공무원의 선거 업무와 수당 현실화 문제는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고 휴일 보장 등은 지자체 조례를 손봐야 해 자치단체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오셔야겠습니다. 아침 추위가 기승입니다. 광주의 경우 영하 4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전남 곳곳에서도 이렇게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좀 더 높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는 이렇게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는 바싹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벌써 일주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무난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고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추위가 더 심합니다. 장성은 영하 8도 안팎, 나주는 영하 9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한 상태입니다. 한낮 기온은 5도에서 9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포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순천의 경우 영하 8도 안팎에서 출발하지만 한낮 기온 1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 20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행복한 주말과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